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유튜브 방송을 들으신 전국의 많은 분들과 네. 해외 교포 분들이 백병찬 박사님의 내용이 너무 시원하고 통쾌해서 예. 마음의 위로를 얻었고, 또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게 아닌가, 이 대한민국이 부도가 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많은 걱정으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밤새워서 백병찬 박사님의 유튜브를 보고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해서 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갑자기 전국적으로 이 한국에 비 피해가 많아서 예. 많은 재산상의 피해와 갑자기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예. 그 과거에 이 비 피해를 볼 때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예. 당시 좌파 세력들에서는 네. 이명박 너는 왜 20조 원에서 40조 원, 어찌 보면 더 예상하는 어떤 통계는 100조까지도 보는데 예. 왜 4대강 사업으로 국가의 피 같은 세금을 낭비하냐고 하는데, 지금 비 피해를 볼 때는 이게 잘한 것인가요?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정치사도 치수부터 했습니다. 다스릴 자, 물수자. 물을 다스리는 것이 정치의 1번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그 공사관계 비리가 있다고 들어서 그 부분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 잘한 일입니다. 나는 한 수 더 떠서 앞으로는 지구 이상기온 때문에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됩니다. 지금 홍수 때문에 난리죠. 이제 반대로 가뭄 때문에 또 난리가 납니다. 이제 비가 오던 것이 안 오고 안 오던 것이 오고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이명박 대통령의 그 치수사업보다 한 수 더 뜨는 겁니다. 각 그 강 있지 않습니까? 강. 네. 강을 옛날 88 올림픽 때 한강을 다 파냈거든요. 모든 그 토사를 파냈던 한강이 깊어졌고 깨끗해졌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강을 앞으로 깊이 파서 거의 저수지 호수 형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 그 군청 소재지만 가더라도 개천이 꼭 있습니다. 개천을 깊이 파서 최소한 10m를 파든 50m를 파든 깊이 파서 저수지나 호수처럼 돼가지고 개천과 강이 앞으로 배가 띄워져야 되고, 또 그래야 유락시설도 되고 주민의 쉼터 공간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수 더 떠야 될 것은 뭐냐면, 요즘 보통 산에 가면 그 계곡이 있잖아요. 계곡마다 댐을 다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곳은 담수를 해서 저수지 마냥 물을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물었을 때 그 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홍수가 날 때도 댐에다 어느 정도 채우면서 방류를 하다 보면은 이번 홍수가 상당히 조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발 논에다 신도시 만드는 거 그만합시다. 우리가요 지금 TV 자동차 팔아서 월남 어디죠? 캄보디아 미얀마 이런 그 쌀 생산 국가에다가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거 팔면 구상무역으로 쌀을 가지고 와서 쌀이 많지. 우리는 쌀을 먹잖아요. 쌀 자급률이 몇 년 전인가 보니까 36%밖에 안 돼요. 전부 외국의 식량을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쌀을 먹어요. 밀을 먹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논을 보호해야 됩니다. 논은 전부 보호를 해야 되고, 지금 논에다 신도시한 것도 점차 없애서 미국처럼, 미국은 서민들이 아파트에 살아요. 잘 사는 사람들은 산 꼭대기에 별장처럼 짓고서 쾌적하게 삽니다. 우리요 국토가 70%가 산이에요. 응? 임야기 때문에 앞으로 산으로 올라가서 살고, 제발 수몰지고 홍수가 나서 사람이 죽는 일, 이재민이 생기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자꾸 산으로 집을 옮겨야 됩니다. 쾌적한 곳으로. 그리고 이제는 수몰지구에는 사람이 살질 않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로부터 이 국가를 관리할 때 치수 관리, 이 물 관리를 잘해야 나라가 부강한다고 했거든요. 고대 정치 1번입니다. 치수가. 그래서 우리가 왜 꿈에
강물이 범람하거나 예. 이 어떤 깨끗한 물 속에 들어가면 그 물을 돈으로 보기 때문에 돈입니다. 예. 물을 관리하는 거고 돈을 관리하는 걸로 동양사상은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중국이 천벌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4.15 부정선거에도 개입했고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 가난한 그 작은 민족들과 나라들 너무 잔인하고 악랄하게 죽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탄압했고 그렇죠. 그리고 뭐 기독교는 아니라도 뭐 여러 가지 뭐 파룬궁이라는 그런 사람들 이상한 거. 그 사람들은 생체 실험을 하고 예. 여자를 중국 군인들을 집단으로 강간해서 죽이고 이러다 보니까 산샤댐이 무너지고 산샤댐 주변에 크고 작은 댐들이 무너져서 지금 물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또 한편으로는 저 중국의 댐들과 산샤댐을 우리나라의 현대건설이나 쌍용건설이나 대우건설이 지었다면 예. 지금의 산샤댐 이런 사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그럴 것입니다. 내가 93년도에 산샤에 갔었습니다. 내가 개발한 무생무치 무독인데 콘크리트에 들어가면 240kg짜리가 350kg까지 강도가 올라가면서 방수가 되는 것을 제가 직접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산샤댐에 팔아먹으려고 이걸 팔려고 1993년도에 중국 들어가서 거기서 사업을 크게 하다가 내 물건을 조선족 애들이 갖고 도망가는 바람에 망해가지고 한국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렇듯이 앞으로는 이 산샤뿐 아니라 그 밑에 의창시가 지금 거의 다 1m 이상 물에 잠겼거든요. 중국은 지금 재앙을 당합니다. 치수가 잘못되어 있고요. 또 미국과 지금 등을 지고 싸우는데 미국은요 하나님이 쓰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미국과 등진 나라가 잘 사는 나라 있으면 한 나라도 없고 미국과 가까이에서 못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행히 미국과 가까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해올 수 있었고 북한은 우리보다 지하 자원이 그렇게 많지만 미국과 등지고 살았기 때문에 못 삽니다. 그러나 지금 다행히 김정은이나 그쪽 북한이 복이 있나 봐요.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이 지금 사이가 좋기 때문에 아마 한반도에서 전쟁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거로 나는 봅니다. 저는 이번에 중국이 천벌이란 걸 또 느낀 이유가 메뚜기 떼가 그렇게 안다고 하는데 맞아요. 재앙이. 이 메뚜기가 우리가 시골에서는 메뚜기가 아니고 거의 무슨 참새나 비둘기만 하대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태권도 구단 정도의 무술 사범이 메뚜기 한 5마리가 덤벼드는데 비둘기만한 5마리가 덤벼가지고 기절했단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이게 제가 볼 때 천벌입니다. 예. 그리고 못 봤는데. 우리가 과거의 정권을 보면 김대중, 노무현 이런 좌파 정권의 어떤 비자금을 보면 문재인도 그렇고 이런 좌파 정권이 비자금을 숨길 때는 벤처기업이나 비트코인 뭐 이런 어떤 이 주식 회사를 통해서 비자금을 만들었고 그래요? 보수 우파 정권이 비자금을 조성할 땐 토목 건축 이 어떤 건설 회사를 통해서 그 비자금을 마련했는데 이게 보면 걔도 보수 우파 이명박 씨가 뭐 4대강으로 보수 이 어떤 비리다 하고 뭐 국가 돈을 비자금으로 숨겼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4대강이라는 게 남았지 않습니까? 치수는 잘했죠. 예, 그래서 이걸 볼 때 어찌 보면 그때 당시에 좌파 정권의 공기관계 너무 확대되고 과장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어떤 통계에 따르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지금 미국 백악관의 직원이 1,300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작은 대한민국의 청와대의 직원이 1,700명이란 말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미쳤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백악관보다 400명이 많은 1,700명으로 청와대에 있다면 그게 자기 식구들 월급 주려고 부른 게 아니겠습니까? 자기 이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산화 시키려고 하는 거로 보이는데 자기 세를 부풀리기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공무원을 끌어들인 겁니다. 한 90%를 앞으로 줄이고 10%만 가지고도 우리나라가 전산 처리가 돼서 얼마든지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우리 보수 우파 그리고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도 미군이 철수하면 어떻게 되는가 할 때 뭐 저 같은 경우야 뭐
미군이 철수하면 뭐 네. 맨주먹으로 뭐 돌이라도 들고 도끼라도 들고 싸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초기에 미군이 철수하려고 할 때 김종필 그 선생님께서는 어떤 외교수를 썼다고 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미군 철수할 무렵에 그렇죠.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인데 카터 대통령이 이걸 철수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미군은 우리 한국으로 해서 있기보다 미국으로 해서 있다고 봐야 됩니다. 미군 철수를 하는 순간 미국도 나는 무너진다고 봅니다. 철수는 안 될 거로 봅니다. 그 제가 봐도 그 강력한 독일에도 주한미군이 있는데 예. 필리핀도 사실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서 경제가 망가진 거거든요. 그렇죠. 예. 미국과 등지면서.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주둔군을 너무 비싸게 부른다고 하지만 그 비용을 조금 올려주고 그만큼 수출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국정 운영을 하는 여야당 300명 국회의원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의 어떤 인터뷰라든가 여러 가지 언행을 볼 때 너무나도 무능하고 네. 기자들이 뭘 물어보면 동문서답을 많이 해요. 예. 근데 저는 이상한 게 국회의원들의 거의 80~90%가 판검사 변호사 출신입니다. 예. 근데 저렇게 무능하고 동문서답을 하고 국민의 마음을 모르는 저런 어떤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과거 판검사 시절 때 얼마나 많이 억울한 사람이 생겼을까? 미친 놈들이. 정말 그거를 어떤 그 통계를 내서 현직의 국회의원들이 판검사에 있었을 때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됐는가를 어떤 찾아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법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것인데 이 나쁜 법조계 놈들은 자기네들 검사, 판사, 변호사를 위해서 지금 재판을 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를 검사, 판사가 나눠 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변호사 수임료 비싼 놈 사면 이기는 겁니다. 싸게 사면 져요. 그리고 세상 물정 몰라요. 법전만 들여다보고 암기 달달달 외워서 사법고시 합격하면 검사, 판사가 돼서 마치 신처럼 군림하는데 이거 AI 인공지능 컴퓨터 재판해야 돼. 일본처럼. 일본은 내국인끼리 재판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10년씩 합니다. 이긴 사람도 망하고 진 사람은 폭삭 망하고 검사, 판사, 변호사만 배불리는 이 더러운 것을 빨리 없애고 내가 공약에 밝혔던 AI 인공지능 컴퓨터 재판을 일본처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단번에 판결이 됩니다. 10년까지 가서 싸울 일도 없고 싸우기 전에 그 프로그램을 공개해버리면 프로그램에다 두 사람의 그 관계를 전부 컴퓨터로 집어넣어 보니까 A가 B에게 얼마를 지불하라, B가 A에게 얼마를 지불하라 결정이 됩니다. 그럼 자기네끼리 만나 합의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법조계가 제일 많이 썩었어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나쁜 놈이 정치인이고 국회의원이당 정치인이고 또 법조인들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인공지능의 예. 그 판결을 좋아하는 이유가 사실 인공지능 AI는 뇌물을 안 받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전관예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세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물론 일본이 한국의 민족적인 감정을 일으키게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일본이 한국에 비하면 일본인이 한 건 고소할 때 한국은 200건을 고소한대요. 맞아요. 근데 일본은 그래 선진국이고 하는데 왜 그런 어떤 젠틀맨적인 그런 면이 왜 있는 것입니까? 일본은 한 가지 군사 정권이 아니라 무관 정치잖아요. 네, 사무라이 정신이 있고. 사무라이 정신 때문에 일본은 말을 시켜서 안 들으면 죽였습니다. 그래 일본 사람들은 순종을 잘하고 또 그 사무라이 정권을 하다 보니까 일본은 장인들이 성공을 해요. 뭐 모자를 잘 만든다, 칼을 잘 만든다. 그러면 너 데려다가 그래 이 부분은 네가 해. 그러니까 일본은 실력 사회가 됐거든요. 우리 한국은요. 나한테 무술 배우는 제자 한 분이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오고 자 미국의 시카고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쪽 계통 사람은 골프를 안 친답니다. 왜? 골프는 상놈이 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뭐 옛날 산업공상 같은 이상한 그런 정신이 있고 무조건 스카이대를 나와야만이 뭐든지 알아주고
대한민국은 뭔가 지금 잘못돼 있어서 실력 사회가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실력 사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아쉬운 것이 이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삼성전자가 있고 예. 이건희 부회장이 있는데 예. 지금 그 이건희 회장님과 그 아들 이재용 부회장을 400번이 넘게 조사를 하고 아, 나쁜 놈들이죠. 압수수색을 50번, 60번을 했다고 하는데 나쁜 놈들이야. 이거는 마피아나 야쿠자를 조사할 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일반 사회에서도 내가 죄가 없어도 자꾸 경찰에 가서 조사받고 그럼. 죄가 없어도 재판받으면은 제3자가 볼 때는 저거 죄가 있으니까 있는 들어온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사회에서 은근히 매장을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사실 이 대기업들도 이미지 싸움입니다. 그럼. 삼성 핸드폰이 무슨 뭐 핸드폰 몇 대 못 팔아서 망하는 게 아니고 네. 이미지가 나빠지면 그게 수십조 원의 그렇지. 이 주식이 붕괴가 돼요. 증권이 맞아요, 떨어져 맞아요. 버려요. 맞아요. 하지만 그 기업이 가난한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마진을 적게 먹으면서도 고객들에게 서비스한다면 그 주식이 수십조가 또 올라가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재용 부회장을 감옥에 집어넣었다. 재판받고 압수수색. 이거는 사실 수십조에서 수백조 원의 삼성 주식을 떨어뜨리기 위한 효과가 있거든요. 망치는 놈들이야. 그리고 제가 이게 아쉬운 것은 예.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수준이 미국, 일본, 싱가포르, 유럽 공무원의 수준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모든 국민에게 봉사자인데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북한의 보위부 직원과 비슷합니다. 즉 북한의 경찰과 같다 이겁니다. 무소 불이용. 에? 우리 아들이 내 집 앞에다 차를 맞춰놨는데 에? 거기서 사진 찍어가지고 벌금을 물렸습니다. 이런 개같은 놈들 아닙니까 시흥시? 항의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아드님도 자기 집 앞에 세워놓은 차에 딱지 붙인 것뿐이 아니고 그 종로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나가셨을 때 그때 갑자기 번호판을 띄웠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내가 그때 선거 후보자였는데 세상에 내가 그때 잠깐 주유관계로다가 도봉구를 갔었거든요. 도봉구 갔더니 경찰 2명인데 하나가 윤누군데 이름 적어놓은 거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 남발을 띄겠대. 왜 띄냐니까 범칙금 때문에. 아니 범칙금은 그때 못 낼 수도 있는 것이고 범칙금 때문에 지금까지 남발 뗀 일이 없다. 이게 문재인이 이 정도로 독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윤아목이라는 사람이 손을 벌렁벌렁 뜨더라고. 자기도 겁이 났나 봐요. 정도도 내가 당선됐으면 그냥 놔뒀겠습니까? 아니 그냥 무슨 경찰이 발발발 떨고 있고 또 키가 작은 사람 하나는 그 사람을 시키더라고. 대한민국 경찰이 북한의 보위부를 닮았습니다. 북한 경찰 보위부 아시겠습니까? 나쁜 놈들입니다. 네, 이것을 제가 볼 땐 다음에 공무원 감찰팀에 반드시 CCTV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려야죠 당연히. 그리고 제 주변에도 가끔 이렇게 사람들 만나다 보면 어느새 경찰이 와서 번호판을 띄워간대요. 띄워가죠 지금. 그리고 이게 사람 황당한 거예요 이게. 황당하지. 국민을 탄압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미국이나 일본, 싱가포르 그리고 유럽 선진국의 공무원들을 보면 창의성이 앞서 있고 항상 능률과 아이디어를 짜내서 어떻게든 국가의 돈을 최대한 절약하고 민원인들이 20-30번 어떤 관공서에 올 거를 한 번에 해주려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국가 경쟁력을 살리는데 그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밤새워서 공부를 한답니다. 근데 한국 공무원들은 딱 퇴근하면 집에 가버려요. 집에 가는 것뿐 아니라 시간 전에 가고 낮에 컴퓨터 앞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공무원 앞으로 90%를 다 없애버리고 10%만 가지고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도 몇 번 갔는데 직원들이 스마트폰으로 뭐 카톡을 하는지 뭐 게임을 하는지 뭐 애인하고 문자하는지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 하려다가 또 여름에는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놓고 그렇게 있어요. 앞으로는 동사무소 이런 것도요 바짝 줄여놔도 됩니다. 사람 한두 명 있어도 돼요. 지금도 무인으로 다 떼잖아요. 인간까지 엄지손만 집어넣으면 다 떼는데 그러고 써라 마라 할 거 없이 자기가 넣고 돈 내오면 자기 거 나오게끔 하면 돼. 이 짐은
지문 인식기로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완전히 줄여도 됩니다. 그리고 그 종로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하실 때도 한 번에 할 거를 아주 나쁜 10번 20 왔다 갔다 해서 얼마나 골탕을 먹었는지 얼마나 나쁜 그 놈들이냐면 골탕 먹은 게 어떤 겁니까? 골탕이 이제 내가 19대 때 전주로 자유선진당 국회에 나갔을 때는 가면은 차도 한 잔씩 갖다 주면서 서식을 주면 거기다 써넣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4권 5권 막 책을 갖다 놓고 교육을 시켜요. 교육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써서 넣을 수 있는 칸이 없어. 그리고 컴퓨터를 못하면 안 돼. 컴퓨터에 들어가서 내가 본 4-5권의 책 중에서 뭐는 몇 페이지 있고 뭐는 몇 페이지 있고 이걸 다 찾아 넣어야 되니까 이것은 아무리 석학이라 하더라도 그쪽에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못하게끔 만들어놨어요. 문재인 정권이 이 중국 거 선거 그 관행을 뭐 QR코드까지 갖다가 의도적으로 만든 겁니다. 이거를. 김일성집 말에 의하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뻔뻔하게 국민을 괴롭히면 국민들의 소요가 일어나면 그참에 완전히 탱크로 밀어서 지금 그 뭐랄까 예,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뿐 아니라 급판에 그냥 탱크로 밀어서 계엄령 선포해서 다 잡아들여서 공산국가로 만들려고는 그런 자로다가 김일성 교수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예, 절대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네.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요가 일어나서 자기네들이 계엄령을 선포해서 모든 사람을 싹 잡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나도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국고가 비어있고 정부에 돈이 없는데 예. 이 공무원들은 그 지정된 예산을 연말까지 써야 된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방자치도 마찬가지. 그걸 돈을 아껴가지고 다음 해에 쓰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지방자치도 폐지해야 돼요. 그래서 연말 뭐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다 써버려. 예산이 나오려 안 되겠다. 빨리 어디 회식이나 비싼 데서 밥 먹고 네, 다음에 예산을 더 받기 위해서 어디 호텔 가서 모자를 비싼 다 걸 먹어서 써버립니다. 그래서 10원도 남기지 않고 막 돈을 먹는 거 마시는 걸로 다 쓴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되면 이 나라 망해요. 망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4.15 부정선거 때문에 말이 많은데 그 저는 이상한 게 미국이나 일본, 유럽에서도 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동안 존경했던 보수 우파의 유튜버나 미래통합당이 오히려 부정선거가 아니다. 그 미친놈들이. 오히려 민주당은 가만히 기가 죽어 있는데 미래통합당이 아니다. 오히려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것들은 오히려 어떤 사악한 집단이고 오히려 그들이 빨갱이다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데 혹시 미래통합당에 간첩이 있는 게 아닙니까? 저는 뭐 수두룩하다고 봅니다. 민경우 의원 빼고는 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이 부동산 정책을 무슨 장난하듯이 국민을 괴롭히는 그렇죠. 이런 서민들을 고문하는 정책으로 지금 네. 전세 월세 갖고 있는 사람이 빌딩 주인과 싸우게 하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서로 싸움을 시키는 이간질하는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딩 가진 사람들이 이제 온갖 양도세, 증여세, 재산세, 특소세 이런 이상한 명목으로 세금을 뜯으니까 이제 전세를 놓은 주인들이 월세를 내라 해가지고 전세 사는 사람들이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내일 모레 토요일 날 전세 살다가 월세 1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나가라고 해서 지금 라면 박스로 짐을 싸고 있는데요. 예. 이게 지금 그 우리 주변에도 이사 가는 사람 보면 제가 볼 때 월세 10만 원도 못 내는 사람들인데 그걸 월세 50만 원, 100만 원 내라고 하니까는 울면서 라면 박스에 짐 싸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예. 지금 저도 내일 모레 할 수 없이 이제 엄마랑 라면 박스에 짐 싸고 결국 월세 100만 원 못 내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 지금 오히려 트럼프의 세금 정책을 막 깎아주고 있는데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요? 트럼프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트럼프는 세계를 쥐락펴락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에게 500조 정도, 일본에 한국에 200조, 북한에 일본에게 300조 정도 무기를 팔아서 자기네 자국의 나라에 가서는 법인세를 깎아주고 우리나라는 삼성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삼성을 미국으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정말 트럼프 같은 지도자가 한국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지방에
그 트로트 가수로 라이브 무대를 뛰기 위해서 택시를 자주 타는데 예. 이번에 타다 택시라는 게 이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걸 문재인 정부에서 허가를 하면서 예. 그 택시 기사들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4-5명이 자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택시 기사님들을 도울 만한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우리는 일본에 가면은 일본 택시 기사들은 참으로 친절합니다. 왜? 그들은 공영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무원처럼 생활이 보장이 돼요. 그런데 한국은요, 하루 종일 차를 몰고 다니다가 그 뭡니까? 그 무슨 금이라고 하죠? 그 나비금인가? 나비금을 못 채우는 경우가 허다해요. 뭐 상납금이란 말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오는 날 택시를 못 잡아서 어떤 차를 잡았더니 못 가겠대. 왜 그러니까 인천 가는 차기 때문에 손님을 못 태운대. 그러나 오류동에 가다 조금 내리면 같은 데 갑시다. 비는 오고. 그래서 그 차를 타고 갔습니다. 가는데 옆에 있는 택시가 인천 차가 서울에서 손님 태운 걸 알고 쫓아온다고 택시기사가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거면 재판까지 받아야 되는데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 내가 인천까지 내려갔는데 그 사람도 자기 기름 떼면서 인천까지 쫓아오더라고요. 이거 지방자치 폐지해야 됩니다. 요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지방자치 만들어갖고 여기서 세상이 택시를 타고 부천도 가고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올다가 그쪽에 같은 방향에 있으면 손님도 타고 와야지. 왜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미친 놈들이 미친 파파라치인데요. 네. 뭐 식당에서 뭐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서 팔든가 뭐 누가 잘못해서 신고해서 그런 걸 해야죠. 벌금을 이제 만약에 100만 원을 내면 신고한 사람이 한 30만 원을 먹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대기업을 운영하는데 본의 아니게 비리가 있고 실수하는 게 있으면 그걸 카메라로 딱 찍어서 신고해서 만약에 벌금을 10억을 냈다. 그럼 신고한 사람이 3억을 먹어요. 그러면 이거는 국민을 이간하는 정책이지. 이게 이간 정책이죠 지금. 그리고 지금 지자체를 하면서 비용이 수십 배가 늘어나고. 그렇죠. 지방자치 없애야 돼. 예, 이걸 중앙집권제로 강화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중앙집권제로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은 흑룡강 성 하나의 4분의 1밖에 안 되고요. 미국의 성보다도 훨씬 작은데 이 조그마한 청와대에 우리가 얼마 있다고요? 1200? 예, 미국 백악관이 1,300명, 우리 한국이? 백악관은 1,700명.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 뭐 100분의 1을 써, 10분의 1을 써도 될 터인데 미국보다도 몇백만을 더 쓰니까 이거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공산주의 하려고 자기 세를 부풀리려고 공무원을 지금 모집한 거예요. 지금 전산 처리가 돼서 공무원은요 앞으로 10%만 가지면 돼요. 90% 없애야 됩니다. 그 선진국 일본도 동경이 수도인데 그 수도를 뭐 나가사키나 히로시마 이렇게 나누지 않거든요. 서울 특별시를 다시 부활해야 됩니다. 사실 수도란 게 우리 인체로 따지면 뇌입니다. 뇌죠. 이 뇌는 더 크게 강화시켜야 되는데 그 뇌를 팔다리 잘라놓으면 병신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수도를 자꾸 갈기갈기 찢으면 국가 시스템이 파괴가 되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신문 뉴스나 어떤 SNS를 볼 때 비 피해로 많은 우리 국민들이 피눈물로 울고 집이나 자동차가 잠기고 논밭이나 소, 돼지 그리고 닭이 다 물에 잠겨서 통곡하고 있는 걸 보고 민주당의 높은 자들이 그 텔레비전에 박장대소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박수치는 모습을 볼 때 이게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이 철대기가 없죠. 그리고 제발 앞으로는요. 이 수몰지구에 살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들도.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환경인가 이거부터 없애야 됩니다. 대한민국 70%가 국토가 임야예요. 임야기 때문에 미국 가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은 산 꼭대기까지 산에다 집을 짓고 살고, 우리나라 그 강남 아파트가 뭐 40억, 50억 가는데 미국은 서민이 아파트 사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은 서민들에게 반각 아파트를 했습니다. 아파트가 값이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아파트는 빌라나 단독보다 돈이 올라갈 일이 없거든요. 뭔가 정치하는 놈들이 여기에 뭔가 자기네 이권으로 개입된 겁니다. 국민들이 똑똑해져서 아파트 사지 마세요. 안 사야 됩니다.
이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한미동맹위원회에 있고 미국과 이스라엘, 유대인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 예. 저도 이제 계속 살해법을 받고 명예훼손이나 인신공격을 당해도 네. 뭐 저야 뭐 월세 100만 원도 못 내서 굶어 죽을 사람이라 이리 주고나 저리 주고나 무섭지가 않은데 예. 지금 유튜버 중에 젊은 김정민 박사님이 계셔요. 예, 젊은 분인데 지식도 많고 참 여러 가지 지혜로운 면이 있는데 예. 그분 유튜버 중에 어차피 좌파 우파는 똑같다는데 이게 맞는 것인가요? 천지차이죠. 우리나라가 보릿고개로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즈음에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 나와서 새마을 사업과 경제 그 공업국가를 만들어서 100만 불 시대를 만들고 그 여파로 지금까지 세계에 우리가 큰 공업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하고 우리나라 뭐 10위권인가 6위권인가 하는 경제를 뭐 몇십위로 떨어뜨린 문재인 대통령하고 똑같습니까? 어떻게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 독재라고 하지 마세요. 그 시대에 나도 젊은이였지만 그 시대에 이 거지같이 머리 길리는 사람이 깎았거든요. 나는 군대 장교머리 깎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 박정희 대통령 독재했다고 하지만 나 그 시대에 젊은이를 살았지만 나는 불편한 거 하나도 몰랐어요. 에? 뭐가 잘 됐는데 지금 대한민국을 살린 사람들은 역적으로 몰고 대한민국을 망친 자들은 지금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이 빨갱이다. 예. 노무현이 뭐 공산주의자라고 했지만 말년에는 뭘 깨닫고 친미로 돌아섰고 예.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고 깨달았기 때문에 좌파가 노무현을 암살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그렇게 심증은 갑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죽였다는 게 거짓말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명박 대통령이 죽인 것이 아니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털게 되면 아마 북한 돈 낸 거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걸려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혹시 그쪽에 있지 않나? 나는 그쪽으로 심정이 갑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금 문재인 정권을 볼 때 김대중 노무현 때는 미국의 눈치도 보고 국민이나 어떤 신문 뉴스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좌익 활동을 했는데 네. 문재인은 대놓고 미국 물러가라고 아주 뭐 목숨 내놓고 하는 거 볼 때 문재인의 어떤 그 공산주의의 그 농도가 김대중 노무현보단 더 진하고 깊은데 문재인이 왜 이렇게 눈치 안 보고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대기가 없어 그렇습니다. 왜냐?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이 보호하지 않았으면 벌써 죽었을 사람입니다. 또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 무슨 옷인가 입고 군인들한테 총격을 가한 적이 있어요. 저 신안인가 그쪽에서. 자꾸 보니까 우리나라 국군의 경찰에게 총 쏜 사람이 김대중이었대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 나왔는데 요즘 지워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한국 경찰이 잡아갖고 가는데 미국에서 그 김대중을 인수해달라. 거기서 용서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천주교를 등에 업고 미국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살려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지까지 그분이 살았지. 안 그랬으면 벌써 저 세상을 그만뒀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이 얼마나 위험한 무서운 나라인지 잘 알고 있죠. 에? 그러니까 미국하고 그렇게 노골적인 증을 지지도 않고 은혜를 또 입었어요. 미국에서 또 아이러니하게 김대중을 살린 겁니다, 사실은. 에? 안 그랬으면은 김대중은 그 시대에 돌아가실 양반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건드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도 법대 어디 나와가지고 변호사 했잖아요. 네. 뭘 알아? 자기가 호떡 장사의 마음을 알아. 생선 장사의 마음을 알아. 농사꾼의 마음을 알아. 기업인의 마음을 알아. 이렇게 세상 철대기 없는 사람이 미국을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도 미국이 별거 아닌 줄 알았지만 자기가 대통령 돼 보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그렇게 건드리면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중국 같은 거대한 나라도요 이제 쓰러집니다. 에? 쓰러지고 동북 삼성을 잘라놓게 되는데 우리가 미국과 잘하면 우리 땅으로 찾을 수 있어요.
연해주 있죠. 연해주도 우리 땅이라 차지해야 돼요. 대마도도 찾고 오키나와도 기만 국왕이 세운 나라고 삼별초가 세운 나라 찾아야 돼요. 우리는 미국과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국과 등진자는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미국은요 하늘에 쓰는 유일한 나라예요. 전 세계가 다 덤벼도 미국 하나를 감당 못합니다. 그 미군이 우리를 여기서 지켜주니까 3·8선이 열렸는데도 괜찮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하냐면 이미 김정은을 품 안에 을었어요. 에? 김정은이 남한으로 포를 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우리 남침을 하려고 해도 북한에서 딱 맞기 때문에 안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공화당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그 유튜버 중에 유명한 김일성 선생님이 계십니다. 예. 근데 우리 김일성 선생님의 방송을 들어보면 대단한 분이에요. 오바마 말기, 그러니까 트럼프가 예. 취임 직전에 오바마가 정권 말년에 한국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네. 이미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되기 직전에 트럼프가 그걸 막았다고 하는데 참 고맙고 감사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을 만나면 아마 그때 다른 대통령이 됐으면은 한국전이 날 것을 내가 3년간 막아줬다고 했는데 네. 이거 볼 때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예. 근데 지금 예전에 제가 종로 국회의원 선거 운동을 같이 했을 때 청와대를 우연하게 봤는데 예. 그 앞에 어떤 군인이 기관총을 들고 있는데 제가 그렇죠. 좀 우리 살벌한 느낌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니 무슨 죄가 많길래 아직까지 그런 정권은 없습니다. 그냥 예전에 뭐 경비나 방범 아저씨 몇 명 있는 것이지 네. 무슨 기관총을 들고 서 있어요. 나는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로 거기를 지나는데도 경고를 합니다. 가다가 정치하면 안 됩니다. 내 차에 그 선거 유세 차량이 지나가는데도 뭐라고 그 권고를 하느냐. 가는 동안에 방송 틀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가다 수도보면 안 됩니다. 그냥 가래. 수도보면 혹시 그쪽 공격할까 봐서. 그러면 누구든지 즉시 사격하겠다는 자세로 청와대를 지키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죄가 얼마나 많으면 이러는지 정말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나 문재인이나 그 민주당의 잘못이 이렇게 쌓이고 있는데 미래통합당은 이 잘못을 물고 늘어지면서 선동을 해서 국민들이 정권을 뒤집도록 해야 되는데 미래통합당이 왜 가만히 있는 건지 이 간첩이 아닌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미친놈들입니다. 미친놈들. 뭐 간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민경호 의원 혼자서 싸우는데 참 가엾어요. 가엾어. 그래서 일각에서는 예. 문재인이 이렇게 독주를 하고 정말 문자 그대로 정말 악질적인 독재를 한다면 차라리 미래통합당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예. 민주당 너희 마음대로 해라. 나는 못하겠다면 국회를 마비시켜서 오히려 국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정권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일리가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좌파 정권은요 염치도 없고 막말로 낯짝이 없습니다. 그동안 김영삼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문제가 조금 되면 전부 사퇴를 했고 그 이후에 모든 정권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만 있어도 스스로 사퇴를 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밑에 장관하는 사람들 정상적인 그 청문회를 통과한 사람 있습니까? 무조건 쓰는 겁니다. 이 좌파 정권은요 체면이 없습니다. 체면. 여러분들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모택동이가 굉장히 좋아 보이죠? 모택동이 군대는요 장개석이 옷을 입혀서 어떤 집을 가갖고 그 집 부모 형제가 있는 데서 며느리와 처녀를 강간을 해요. 누구 옷을 입혀서? 장개석 군대 옷을 입혀서. 그리고 다음날 의도적으로 또 찾아가요. 가가지고 물점 하나 달래서 바가지를 일부러 깨쳐요. 떨어뜨려서. 그런 옆에 있는 사람이 동무 이렇게 농민의 바가지를 깨고 그냥 가면 되겠어. 내가 바가지 값은 제가 주겠습니다. 신사적으로 주고 가요. 그래 장개석 군대는 바가지 하나 깬 것까지 돈을 물어주고 가게 하고 죄 없는 장개석 군대는 그렇게 그 집 부녀자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속에서 그 집 며느리와 딸을
강간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의도적으로 누명을 씌우는 거죠.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공산주의는요 이렇게 아주 치사합니다. 모택동 인물로 범하는데 얼마나 치사한지 몰라요. 장개덕 신사가 당한 겁니다. 그 대륙에서. 공산주의는 항상 속여요, 속여. 그리고 노동자 농민을 격동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이면 우리가 안 됩니다. 맞습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죄 없는 사람도 옆에 대여섯 명이 저 나쁜 놈 하면 계속 듣다 보면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거짓도 계속 밀어붙이면 진실이 된다. 이게 공산주의 전략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체면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보수파에서 조금 유일한 희망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윤석열이가 박근혜 그 보수파들 감옥에 집어넣는데 당연히 아니죠. 윤석열도 결국은 문재인과 한패가 아니라 이게 50대 50인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 그 윤석열은 그쪽에 딱가리죠. 자,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애완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는 탄핵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박근혜 정권 청와대를 들어가 급습해가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지금까지 구속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자체가 나는 고약한 검사 중에 검사입니다. 그거 천사로 보면 안 됩니다. 헌법 84조를 위반한 게 윤석열이 1번입니다. 1번. 근데 또 그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면에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오히려 반성해서 어떤 자신의 명예 회복과 국민 앞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문재인